김익준 교수님의 강의 혹시 보신 분? 예, 꼭 보라고 제가 필독, 아유, 너무 안 보셨어.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김익준 교수님이 원자력위원회에서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당, 야당,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질타하면서 지금 후쿠시마가 끝나고 일본이 끝나는데 한국이 뭐하고 있냐, 이렇게 질타하신 분이에요. 거의 유일한.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후쿠시마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4년 동안 그것을 한결같이 부르셨던 분인데, 어제 그 강의에 왜 후쿠시마가 끝났는지, 일본이 끝났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해놓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이 안 보셨으니까, 제 강의가 그분의 강의를 참조해가지고 만든 강의거든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그동안 제가 경제 붕괴도 그렇고, 고가마오의 전쟁도 그렇고, 베리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증거들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후쿠시마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미치는지, 우리의 삶에, 지금 젊은이들의 삶에, 그거에 대해서 김익준 교수님의 강의를 참조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다 듣고 나시면 왜 제가 제목을 살자, 내일이면 헤어질 사람들처럼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지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주장에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정말 내일이면 끝날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겁니다. 첫 번째, 2018년이면 여러분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복교회 그 메시지를 들어보셨다면. 그런데 죄송하지만 2018년이면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묵상이 없을 겁니다. 우선 2018년 태평양이 오염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 김종서 무슨 증거로 이렇게 얘기해? 라는 것에 대해 증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 방송, 회복교회. 예. 자, 일본 원전 오염수 6년 뒤 태평양 전체 오염 기사입니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오염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실험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6년 뒤에는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운명적인 기대가 있었는데요. 자, 천천히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박철아 특파. 야, 이게 안 들리나요? 독일의 한 대학 연구소가 후쿠시마 원전 자, 보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라도 좀 보세요. 태평양이 오염되는 상황을 미래 기술을 나타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시작된 오염수 지난해 7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만 해도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잠깐만요. 끄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자료는 제가 이 설교 안에다가 설교를 온라인에 올릴 때 이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링크를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를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일 겁니다. 이게 YTN 뉴스에서 방영을 한 건데요.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이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고가 어떻게 태평양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 2012년에 발표하기를 앞으로 6년 후면 2012년부터 6년이면 2018년이죠. 6년 후면 2018년이면 태평양 전체가 오염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 그리고 실제로 갑상선암이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에 이미 발병을 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2018년이면 태평양이 다 오염이 된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인류는 세 개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해류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이 2018년에 모두 다 오염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방사능은 약이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방사능은. 그런데 방사능은 외부 피폭보다요. 공기 중으로 흡입하는 것보다 내가 먹어서 내 안에서 피폭되는 내부 피폭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참고로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베크렐의 의미 아십니까? 베크렐? 뭐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기준치 이하라서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킬로그램당 100번의 핵 붕괴가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1초에 100번의 핵 붕괴가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뜻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입니다. 370베크렐. 그러니까 어떤 걸 먹었어요. 방사능 음식을 먹었어요. 내 안에서 370번의 핵 붕괴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정말 만만한 충격이죠. 어떻게 내 안에 핵 붕괴가 370번 일어나도 어떻게 괜찮습니까? 뭐 사람이 로봇입니까?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의미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기준치가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고요. 우리나라는 370베크렐이고요. 미국은 1200베크렐입니다. 기준치가. 다시 말해서 나라마다 기준치가 제각각입니다. 의학적으로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 전혀 쓸모가 없답니다. 의학적으로는요. 방사능으로부터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0입니다. 하나도 몸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라도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미량이라도 들어오면, 수량이라도 들어오면 사람이 심각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의학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면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된다. 태평양이 안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먹이 사슬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고기나 혹은 미생물들 같은 거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걸 우리가 잡아가지고 섭취하고 다시 말해서 방사능으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동물은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방사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생선이 먹었다고 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미생물을 생선이 먹었다고 거기서 방사능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요. 그 미생물을 먹은 그 고기의 몸에 방사능이 여전히 그대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걸 더 큰 고기가 먹으면 더 많은 방사능이 축적되고 더 많은 방사능이 축적되고 그걸 최종 우리가 먹으면서 가장 많은 방사능을 축적된 그런 물고기들 우리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먹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핵반응이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파괴하고요. 암을 유발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코피를 쏟아내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어쩌면 이 설교 어쩌면이 아니고 들으시지만 우리 도쿄에 회복교 온라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현재 머리털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자녀는 매일 코피를 쏟고 있습니다. 도쿄에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 강의에서 이어지겠지만 도쿄 수돗물에서 지금 계속해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요. 김익준 교수는 말합니다. 일본은 끝났다. 1000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답니다. 그 땅. 1000년이 지나도. 그 얘기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이면 태평양이 오염된다. 이 말은
2018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혹은 제가 그렇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경제 붕괴가 올 것이야 라는 것이 2018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 삶이 편안하다 지금 뭐 직장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다 할지라도 2018년에 태평양이 오염된다는 것은 그게 진짜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뮬레이션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인생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태평양이 오염되고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야, 김종사, 태평양 오염돼도 나는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은 시한부, 뭐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건 아니지만,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지만, 그러나 휴대폰을 꺼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좀 맡기니까요. 특별히 무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미 날짜를 정해놓은 시한부는 아니지만 이미 자연적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죠. 그리고 바다의 물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쑥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그 쑥이요, 원어로 압신도스입니다. 쓴 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체르노빌이요, 인류사의 그 핵사고에 대해서 처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 바로, 체르노빌 사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3마일 사고도 있었는데, 인류사가 막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위기감을 조성했던 것은요, 체르노빌이 제일 처음입니다. 이게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지명의 이름이 왜 체르노빌인 줄 아십니까? 그 지역에 쑥이 엄청 많습니다. 쓴 쑥이. 그래서 체르노빌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이 바닷물이 쓰게 되는데 그게 쑥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인류가 원전 상황에 위기감을 조성한 게 체르노빌이고, 그 체르노빌이 쑥과 관련된 거라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쓴 쑥은 원전 사고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체르노빌이 셋째 천사가 나팔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진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다에 물이 써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원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018년에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된다는 것은, 여러분, 물은 3분의 1이잖아요. 그 3분의 1로 인류의 3분의 1이 그 물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비약한다, 김준서 너무 이렇게 오버한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정황상 2018년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불면서 환란이 떨어지는 것은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의 환란 때라고요. 그런데 2018년에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된다라는 것은,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시뮬레이션대로 됐을 때를 단서라고 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단서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목도하고 계시죠? 어쨌든 다시 정리합시다. 자, 만약 그 독일의 킬햄 연구소의 발표가 맞고 그대로 되고, 그처럼 2018년에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그 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2018년이 환란에 이미 접어들은 그런 때라고 우리가 유추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정황상 여러분 증거에도요, 재판에도요, 정황 증거가 채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정황 증거는 2018년 안에 인류가 환란에 떨어지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회복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회복교회는 전통적으로 환란전 휴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환란전 휴거가 옳습니다. 아멘.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환란전 휴거, 환란 휴거, 환란중 때문에요. 정말 목사님들한테 이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켜냈습니다. 환란전 휴거가 옳다는 것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악해서 분석해서 반박해서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성경은요. 또 한 번만 반복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즉 나도 너를 지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거기서 환란이요.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입니다. 원어를 보면 전 세계입니다. 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원어로.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입니다. 따라서 어디 피난처에 우리가 숨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끄집어낸 아우러브거든요. 원어 아우러브. 다시 말해서 지구 전 세계에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임하는 환란 그 위로 어딘가로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예,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됩니다. 휴거되지 못할 성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남아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만약 2018년이라는 그 의미가 환란을 의미한다면, 환란이 이미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면 저를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가 어쨌든 자연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빠진다면 그 전에 2018년 전에 여러분 휴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굉장히 임박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임박한 상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돈 한 번 더 벌고, 학교 뭐 좋은 데 들어가고 말이야. 물론 그런 게 나쁘다.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될 거냐는 것이죠.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018년까지요. 지금 현재 2015년인데요. 고1이 있어요. 고1이 2018년이면 대학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가 고1 때부터요. 서울대를 목표로 해가지고요. 열심히 달렸어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2018년에 태평양의 오염이 다 끝나버렸어요. 어쩔 건데요. 서울대 가서. 기껏 그따위 서울대 가서 어쩔 건데요. 그따위 서울대 가서. 서울대 아니고 서울대 할아버지 가서 어쩔 건데요. 끝나버리는데 태평양이. 물론 태평양이 오염된다고 바로 죽진 않죠. 사람이. 그러나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죠. 자, 내가 서울대 갔어요. 근데 이제 태평양이 오염되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잘못 먹으면 그냥 방사능 걸려버리는데 오염돼 버리는데 내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서울대 수석 들어갔다고 부모님들이 파티한대요. 야, 우리 영식아 우리 파티하자 그래요. 파티 먹었는데 우연히 문어 대가리를 하나 먹었는데 방사능이 걸려버린 거예요. 실험실 맞는 거예요. 오죽 뭐하라. 그러면서 서울대 가서 뭐하라. 제 말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이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까, 1등 될까, 잘 될까, 복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누려볼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종말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주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우리 인류의 생명이 끝날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다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 태평양 오염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심각한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더 임박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익준 교수는요 동국대 김익준 교수는요 내년이면 북태평양이 다 오염된다. 태평양 3분의 그 반전이 다 오염이 끝나는 거죠. 그게 내년이야.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익준 교수한테 따지십시오. 야, 너 김익준 교수 왜 우리를 불안하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김익준 교수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분이 그랬어요. 2016년이면 북태평양이 오염이 다 된다. 그리고 2018년이면 태평양 전체가 오염. 지금 여러분 이 음식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이 의미 아시는 분.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관련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 어떤 영상이냐면 뉴스 영상인데 후쿠시마 외 저 서남부 지역에서 잡은 생선에도 세슘이 검출된다. 이런 영상입니다.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김익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은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방사능을 먹은 고등어예요. 그냥 고등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고등어 이 안에 세슘이 검출됐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세슘이 검출될 때는요. 방사능은 하나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백 가지, 300여 가지의 방사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 가지의 방사능 중에 세슘과 요오드만 서너 시간이면 검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사능은요. 검출하려면 한 달 이상을 끌어야 됩니다. 자, 언론 방송에서 방사능인데 왜 세슘, 요오드만 나오냐? 왜 그러냐? 검출이 쉽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슘은요, 굉장히 미량입니다. 다른 방사능에 비해서. 즉, 이 안에 이 고등어 안에 수백 가지, 300여 가지의 방사능이 있는데 세슘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퍼센트를 따지면. 그런데 이게 검출되는 겁니다. 세슘. 즉, 검출되지 않은 수백여 가지의 무슨 방사능이 고등어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세슘 검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김익준 교수 말에 따르면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은 검출되지 않은 수백여 가지의 다른 방사능이 그 음식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그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세슘이 검출된 농산물,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유통시켰습니다. 왜 유통시켰냐?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답니다. 자, 세슘은 기준치 이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가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인정해주자는 말입니다. 그래, 기준치 이하 괜찮아? 그래, 인정해줄게. 그런데 세슘 외에 이 안에 있는 수백 가지의 방사능 중에 기준치를 초과한, 훨씬 초과한 어떤 방사능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 근데 지금 기준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세슘이 검출되고도 괜찮다라고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태평양 오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방사능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거는요. 개가 아닙니다. 개가 똑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앞에 개에게 음식을 종종 주거든요. 제 차만 봐도 전줄 압니다, 개가. 엄청 똑똑합니다, 개가. 엄청 똑똑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다가도요, 제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엄청 똑똑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멍청하냐? 사람만 멍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압해. 지금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어떤 음식. 근데도 오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지지고 볶고 돈 때문에 하고 우리
정말 어리석습니다. 아까 베크렐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죠. 1kg당 100베크렐의 뜻은 1초의 내 몸 안에서 100번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일본인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왜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일본인들은요,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겠다고 그걸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살겠다. 일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3대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네이처, 그리고 PNAS,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깜빡깜빡하는 그런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일본 영토의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과학 잡지 PNAS가 말한 겁니다. PNAS. 거기서 소개한 겁니다. 그 중에 일본 영토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뜻은요, 일단 일본에서 생산되는 그 음식물 10가지 중에 7가지가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이 됐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요, 70% 오염 중에요, 일본 영토, 20%는 고농도 오염이랍니다. 일본 영토가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데, 그 중에 20%는 고농도로 오염돼 있다. 그게 넓이가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남한 크기만. 실제로 지금 후쿠시마 사고 후에 몇 개월 동안요 8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죽은 건 아니죠. 방사능으로 죽은 건 아닌데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탈출한 겁니다. 후쿠시마 터지자마자 아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왜 방송 좀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알죠. 야 이거 못 산다. 더 이상 여기서 일본에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80만 명이요 사라졌습니다. 80만.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처럼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런 분들만 지금 일본에 남아계십니다. 일본의 상위 1%는요 이민 갔습니다.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후쿠시마 사고 나고 몇 개월 안에 80만 명이 사라졌다니까요. 어디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80만 명이 일제히 그냥 바로 죽어요? 방사능으로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서서히 죽죠. 고통스럽게. 그게 더 나빠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게 더 나빠요. 그냥 단번에 그냥 교수형 딱 다 돼가지고 이렇게 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환란 때 남겨줘서 그렇게 하면 교수형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든. 제일 깨끗하고. 근데 방사능은 안 그래요. 계속 아파요. 이가 빠져요. 머리가 빠져요. 코피가 나요. 손톱이 빠져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막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죽어. 아프기만 해요. 그게 방사능의 특징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랍니다. 실제 도쿄 수돗물의 세슘이 검출 중입니다. 도쿄 수돗물의 세슘이 검출 중이에요. 제가 세슘이 검출된다는 의미 말씀드렸죠? 도쿄 수돗물에서 세슘이 검출된다는 뜻은 이미 다른 수백여 가지의 방사능이 그 수돗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일본인들이. 그걸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불쌍합니다. 물론 그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막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고 그랬지만 불쌍한 민족입니다. 지금 정부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그냥 다 죽음의 물을 먹고 죽음의 독을 먹으면서도 그냥 밀림안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실제로 이빨이 빠지고 있고요. 무기력하고요. 그리고 머리털이 빠지고요. 기타 암, 그리고 희귀 어떤 그 현상들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이미 체르노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따가 제가 체르노빌과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그 방사능 유출량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건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전 영토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7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70%가. 제가 쓴 책 마지막 외침에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 어느 현에서, 어떤 시금치에서 뭐가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전자책으로도 있으니까요. 굳이 사서 보지 마시고요. 전자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의 헛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헛소리. 일본 정부가 뭐라고 선언했냐면요. 앞으로 이 원전 오염수 사태를 40년 안에 모두 다 해결하겠다. 원전 오염수를 40년 안에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전 오염수 100년이 지나도 해결의 시작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전 오염수는요, 지금 시계를 좀 보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이거 동시에 일찍 보세요. 몇 시입니까? 자, 초가 지나가는 거 보입니까? 초 딱 올라가죠? 지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요, 저 초 단위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초 단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300톤, 많게는 8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지금도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톤이면요, 이 아파트가 몇 층짜리죠? 목사님? 10층짜리예요? 14층. 300톤이면 아마도 이 14층을 다 덮은 물의 양? 너무 많은가? 적어도 이 14층에서 절반, 7층까지는 다 덮을 수 있는 그 양이 매일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2011년도부터 그러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후쿠시마 사고 나고 이틀 만에 유흥이 끝났거든요. 이틀 만에 멜트다운 됐습니다. 김익준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틀 만에 없어졌다고. 근데 지금도 아무런 그에 대해서 오염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술력 불가능하다. 이것도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딱 보면서 딱 보고 말하고 참 이게 좋은데 안타깝네. 이 시각화 효과가 아주 크거든요. 어제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듣기 하실 때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들으세요. 네,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에서요. 이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이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방사능을 해결할 수 없고 일본은 계속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이 그럼 여기서 취할 행동은 아베가 모를까요? 아베는 정말 믿고 있을까요? 방사능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 거수 한번 해볼까요? 아베는 방사능을 해결할 거라고 자신이 믿고 있다. 아베는 믿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걸 믿고 있다. 자신한다. 이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만 아베보다 똑똑한가요? 여러분, 아베나 일본 정부도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본 정부도 아베도 일본의 지식인들도 이 80만 명이 도망갔으니까 1%가 다 알아요. 이제 일본이 끝났다는 걸 알아요. 김익준 교수님이 앞으로 일본 땅을 10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대요. 1000년 동안.
이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다 해소되려면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1000년의 시간. 그래서 김익준 교수는 말해요. 단정적으로 일본은 끝났다. 일본은 끝났다. 여러분, 일본이 이 경제 얘기도 이거 길이 막 나가면 안 되는데. 일본이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끝나면 그럼 미 달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전 세계 자산이 70%가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일본이 끝나면요. 여러분, 세계 경제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2018년에 일본이 끝난답니다. 경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일본은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인도 한잔 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시간은 없고, 참, 일본은요, 자, 제가 일본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써야 될 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갖고, 뭐 월세도 내고, 뭐, 밥도 사먹고, 누구 뭐, 급여도 주고, 그래요. 내가 일본이라서. 근데 이 100만 원을요, 일본이 한 해 예산인데,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은요, 내가 벌어서 써요. 내가 밖에 나가지고 일해가지고 40만 원을 벌어요. 60만 원이 비잖아요. 나는 꼭 100만 원 있어야 된다고, 1년 동안 쓰려면. 그러면 그 60만 원을요, 빚을 냅니다. 내가 은행 가서 누구한테 빌리는 겁니다. 60만 원 빌려주세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빌리면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죠? 제가 60만 원 빌려가지고요, 얼마를 이자를 주는 줄 알아요? 1년에? 30만 원 이자를 줍니다. 일본이 지금 이렇게 삽니다. 자, 그렇게 버텼어요. 내년에 또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또 역시 40만 원 제가 벌어요. 60만 원 또 빚내요. 그리고 이자로 또 30만 원 내요. 그러면 이자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려막기의 끝을 아십니까? 여기 해보신 분? 왜 많은데? 뜨끔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얼굴 표정이. 저도 돌려막기 해봤어요. 돌려막기 끝은요, 파산이에요. 일본 파산 나면요, 세계 경제 끝나요. 일본 파산 나면 세계 경제 끝나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우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처럼 일본은 경제적으로도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라는 자연적으로도요, 이미 일본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김익준 교수가 그래요. 일본의 국군이 끝났다. 일본의 국군이 끝났다.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반핵운동 장난 아니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곳곳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 반핵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일본이 반핵운동할 때가 아니다. 일본은 떠나야 된다. 반핵운동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미 도를 넘었어요, 일본은. 회생을 못해요. 그걸 아베가 알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정황 증거상 지금 아베가 자위대 헌법 바꿔가면서 군국주의 망령 되살려가면서 막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죠. 그걸 미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법을 바꿔갈까요? 일본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침략밖에 없어요. 그게 일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무이한 길이에요. 앉아서 죽나? 쳐들어가서 싸우다 죽나? 왜 도진이 개진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냥 있으면, 일본 땅에 그냥 있으면요, 100% 죽어요. 100% 죽어요. 그런데 전쟁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일본 입장이에요. 우리 역지사지 합시다. 자, 그냥 나오죠? 여러분들 그냥 나오죠? 사람은 똑같아요. 아베는 무슨 철 씹어 먹어요? 막 시계 씹어 먹어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집안에, 우리 박 목사님이 교회 안에, 막 조금 있으면 저기서 막 불이 막 와요. 불이 난 거예요, 이 아파트에. 이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가? 얘가? 우리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불이 막 났어요. 그냥 있으면 죽어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지금 그 짝이라고, 지금. 그냥 있으면 죽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 일본은 반드시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침략합니다. 그 1차적인 교두보는요, 한국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살라고 한국을 침략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왜냐? 한국도 이제 죽는데 곧 있으면. 2018년이면 한국도 죽는데, 걔네들이 한국에 거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교두보 삼아서 조금 더 안전한 어디로 가려고 하겠죠. 인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자기네 땅에서 뭐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막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통해가지고 다른 데 좀 안전한 곳 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었잖아요. 계속 임진왜란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됩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일본은 거듭 반복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합니다. 반드시 침략합니다. 그냥 예측으로 바꿀까요? 예측으로 바꿀게요. 혹시 또 김종사 너 이거 오만해 막 교만해 그럴까봐 예측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위를 좀 낮출게요. 감히 예측합니다. 일본은 침략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이제 원전의 의미에서 잠깐만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핵폭탄 한 개를 생산할 때 우라늄이 얼만큼 필요한지 아십니까? 핵폭탄 한 개를 생산할 때 우라늄이 10톤 필요합니다. 10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죠? 그거 만드는데 우라늄이 10톤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전 하나를 생산하는데 우라늄이 얼만큼 들어간지 아십니까? 100톤 필요합니다. 100톤. 무려 10,000배 이상의 방사능 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0,000배 이상. 그런데 일본은요, 이 원전 4개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 핵폭탄 한 개에 우라늄이 10톤이고 원전 한 개가 100톤인데 이게 4개라면 지금 방사능이 공기 중에 얼마큼이 유출된 거예요? 저는 산수한테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터진 겁니다. 지금 이 정도가. 인류 역사상 자연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011년도에. 근데 잠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월드컵이 어떻고 막 이거 끝나고도 월드컵 했었잖아요. 언제 월드컵 했었죠? 2012년? 네, 2011년에 이렇게 인류를 다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방사능이 이미 터쳐놓고는 막 좋다고 필승 코리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못해. 야, 니네도 있잖아. 니네 인류가 끝난다는 사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필승 코리아 하고 있니? 야, 니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니?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거기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게 두루두루 퍼질 것 같아요. 두루두루.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왜 다 아담으로부터 다 빠져나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칼빈주의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더 애틋하고 안타깝고 막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이런 거예요. 4개가 터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10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10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야가 아니고요. 10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과거형이에요. 일본인들이 죽어가는 걸로 우리에게 그거를 증명해 줄 거예요. 일본이 죽어가는 거예요. 체르노빌 때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체르노빌 때. 여러분, 이 후쿠시마가요. 어느 정도냐면 체르노빌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체르노빌은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270배 이상의 방사능을 유출했고요. 체르노빌은
그런데 후쿠시마는요, 히로시마보다 72,000배의 방사능을 유출했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터지면서 방출됐던 방사능 양보다 후쿠시마가 72,000배나 많은 방사능을 유출했대요. 야, 김전사 누구 얘기야? 영국의 유명한 버스비 교수의 얘기예요. 그가 발표한 거예요. 언론에 안 나오죠? 잠깐 나왔다 사라졌어요. 잠깐 나오는 것을 제가 캡터투 빼가지고 탁 쳐가지고요. 마지막 아침에 기술서에 나왔어요. 히로시마보다 72,000배. 72,000배. 개인적으로 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이 소식을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준비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조금 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가 나고요. 1, 2, 3호기가요. 3일 안에 다 멜트다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핵연료가 녹았어요. 핵연료는요, 광물질입니다. 광물질. 그리고 뜨겁기가 3000도 이상입니다. 광물질의 3000도 이상. 무슨 뜻이냐? 모든 걸 다 뚫어버립니다. 손 대면 손 뚫리고요. 콘크리트 되면 콘크리트 뚫어버리고요. 쇠 되면 쇠 뚫어버리고요. 밑에 땅으로 가다가 바위 만나면 광물질이니까 바위를 뚫어버리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 3월 11일 일어나고 적어도 3월 14일부터 이 핵연료는 녹아가지고요. 땅을 콘크리트 뚫고 땅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핵연료를 끌 수 있는 물로도 그 온도를 못 끄고요. 그냥 못 끕니다. 인류 기술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례로 핵연료를 담아놨던 그 핵용기, 그것이 수명이 다해서 없어지는 게 그 폐연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 폐연료봉을 식히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만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만 년 아닌데? 500, 이거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는데? 몇백 년? 몇십 년? 뭐라고 그랬지? 김정 교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지? 몇십 년 같아요. 몇십 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뭐 주전자 시키는 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 속에 담가놓고 몇십 년을 물 속에 담가놔야지 그게 식는 폐연료. 그런데, 여러분, 핵연료를 담았던 폐연료봉이 식히려면 몇십 년이 걸립니다. 물속에 담아가지고 계속 새로운 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습니다. 핵연료 자체는 어떨까요? 그게 녹았습니다. 말이 뭐합니다. 시킬 것이 없습니다. 시켜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속을 파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핵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뭐 지하수를 만나면 지하수 오염시키고요. 지하수가 땅이 이렇게 연결된 거 아시죠? 여러분, 일본 수돗물에서 세슘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게 핵연료가 나가면서 계속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일본 전역을 다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핵연료가 땅으로 가면서요. 지구 핵과 만났을 때, 혹은 멘틀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을 일으킬지를 모른답니다. 그걸 모른답니다. 인류가 한 번도 지구 핵을 경험한 적도 없고 지금 경험하지 못한 미중유의 폭탄이 지금 있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게 땅으로 퍼져가면서 지구 핵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을 뚫어버릴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구 땅을 뚫어버릴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그게 멘틀과 부딪혔을 때, 지구 핵과 부딪혔을 때 어떤 충격파를 일으킬지 아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답니다. 그냥 예상만 할 뿐입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 정말 엄청날 정도의,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런 위기를 양산해내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섬과 섬이 되고 무슨 막 지구 완전 파괴되고 뭐 하늘이 막 두둔할 떠나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만들어 가시는 점들이 참 많이 눈에 띕니다.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심판하시되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잘못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걸로 인간을 벌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늘이 떠나가고 섬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 광폭한 어떤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 세상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게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후쿠시마의 이 핵연료가 땅으로 가서 멘틀과 만나든 지구핵과 만나든 그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충격파를 일으켜서 곳곳에 엄청난 지진들을 일으키고 쓰나미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지각을 흔들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추합니다. 이것은 예언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요. 이거는 김종서 혼자만의 유출일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멀스멀 땅을 녹여가면서 핵연료가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미리 그런 징조들을 다 내고 다 받고 그리고 나서 결말이 터지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이, 환경이, 어떤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럼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한국 원전이요. 밀집도가요. 세계 1위입니다. 김익순 교수가 얘기합니다. 다음의 원전 사고는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원전 주위로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전 주위로. 그런데 500만 명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원전이 잘못돼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그거를 이렇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 한국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 구호약품, 요오드나 이런 긴급 구호약품 39만 명분밖에 없습니다. 원전 주위에 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긴급하게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약품이 물론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그 약품이 39만 명분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450만 명 정도는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원전 사고 확률. 한국에서 다음에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 한국이 제일 높은데요. 확률이 얼마냐? 27%랍니다. 이게 어떤 확률이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 한국에서 원전 고장이요. 656회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원전 고장 656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거랍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발표된 내용만 이렇습니다. 656개. 발표된 내용만. 우리는 아시죠? 원전 비리 아시죠? 뭐 온갖 부정부패, 비리, 가짜 부품 넣고 시험 성적서 조작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원전 부패가. 이런 사람들이 원전 사고를 고지고대로 발표했을까요? 정말 만만한 콩국이죠. 한 10개 사고 났으면 그 중에 큰 거 하나 발표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전 고장이 656회 났지만 비공식적인 거 잡치면요. 적어도 2,000건 이상은 고장이 났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보상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예? 보상을 하고 있어요. 아, 보상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 울산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보상. 지금, 예. 여러분, 옛말에 아주 이게 틀리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방귀가 잦으면, 강호 형제, 네, 똥이 나옵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옵니다. 원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공식된 통계로만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고 있습니다. 비공식까지 합치면 한 달에 서너 번씩 지금 원전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원전이 터지면요. 죄송하지만 2018년 기다릴 게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지역이 너무 좁아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나고 고농도 지역이 20%라고요. 그게 남한 면적이라고. 따라서 뭐 경주, 울산 이런 데서 부산, 영광 이런 데서 이게 터진다고 해서요. 그 반경 수십 킬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남한 전역이 싸그리 다 방사능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고요. 이미 원전 수가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계속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익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이끌어간지 모르겠다. 그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그분은 뉴월드 오더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신세계 질서는요, 뉴월드 오더는요, 자기들이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그것을 이렇게 영화로 혹은 문화로, 책으로, 노래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들이 뭔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세계 질서를 신세계 질서로 나가자. 그런 영화에 모두 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존의 세계를 파괴시킵니다. 기존의 세계를 파괴시킵니다. 경제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비근한 예로 샌안드레아스 영화 보신 분? 샌안드레아스.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걔네들이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이 세상을 뉴월드 오더로 신세계 질서로 이끌려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샌안드레아스에 보면요. 끝에 어쨌든 이겁니다. 막 지구가 미국이요. 지진 나가지고 다 부서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근데 마지막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재건하면 되지. 다시 재건하면 되지. 그게 전형적인 뉴월드 오더의 마인드입니다. 다 부시고 다시 시작하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모두 다 무너질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무너지든 이미 후쿠시마로 자연적으로 무너지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붕괴될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모든 가치관들, 모든 문화, 기독교적인 모든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너뜨릴 겁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최근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입니다. 벨기에에서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입니다. 나 죽고 싶어요. 안락사 시켰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건강한 20대 여성입니다. 정부에 말합니다. 나 죽고 싶어요. 안락사할 권리를 주세요. 그래, 죽어. 안락사 시켰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개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개념, 성에 대한 개념, 가정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게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부셔버리는 것. 이게 뉴월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갈 길이 많다. 그렇게 될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걔네들은 전혀 새로운 사탄이 주인이 되고, 사탄의 마인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오직 그 옛날 처음 처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깨부시고 오직 사탄만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신세계의 질서입니다. 그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 전면할 겁니다. 다 목배임 받을 겁니다. 남겨진 사람 다 목배임 받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배임 받아 죽어버릴 겁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영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배임 받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냥 사단이 꼴배기 싫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들이 특히 동성애를 필두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 던짐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어제도 한국의 원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미 터졌어도요. 일본보다 훨씬 더 몇 번은 더 많이 터졌을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거든요.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직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있는 거. 아직 우리가 신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그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이런 후쿠시마 원전, 한국의 원전 상황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보십시오. 공마오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지금 거의 막 춤추고 있습니다. 공마오그 전쟁이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리칩 아시죠? 정말 누차 떠들었죠. 몇 년 동안. 이게 이렇게 발전되고 이게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올 것이다. 솔직히 여러분 회복교회가 말한 베리칩만큼은요. 거의 100% 지금 100% 됐습니다. 100%.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스마트워치를 결제하는 그 다음이 베리칩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곧 여러분들은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이걸로 결제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애플워치 나왔고 삼성 페이 나오고 있고 워치 나오고 있고 지금 쏟아지 나오는데요. 금방 됩니다. 영화관 보면 뭐 광고 보면 계속해서 뭐 3초 뭐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이 간편 결제하도록 어떻게 하면 그 광고를 막 이 대기업이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막 쏟아부을 겁니다. 막 쏟아부을 겁니다. 곧 베리칩이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준사 베리칩이 곧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 강제할 겁니다. 곧 강제할 겁니다. 곧 강제할 겁니다. 경제붕괴도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드렸어. 이걸 같이 보세요. 교회시대에 종말 일어나는 거 보세요. 화산, 지진, 가뭄, 기금, 전염병, 사람들 미쳐가는 거, 마귀로 변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림의 징조에서 나타난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제로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이거니까, 제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로보다도 훨씬 더 제로거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근데 지금,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의 재림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다니엘에 있는 내용들. 다니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이것을 기록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지식이 엄청 증가한답니다. 마지막 때가. 근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지식이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 지식의 증가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따라서 인터넷의 시작은요.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는 시금석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빨리빨리 왕래하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달구지 타고 다녔는데? 그렇죠. 달구지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 막 KTX다, 비행기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기록대로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거란 기록대로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됐던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지금 거의 다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차량 생산량이 9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900만 대로. 그런데 2008년 이후 돈을 풀고 나서요. 차가 1600만 대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0만 대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아가 생산 가능 대수 1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한 대분이 완전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한 1500만 대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맞고 90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기아차 한 7개 정도의 기업이 날아간 겁니다. 그때. 근데 그게 다시 이번에 기아차 한 8개 정도의 기업이 다시 회생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보고 미국이 살아난다,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면을 보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좋아서 그걸 샀을까요? 다 빚내 산 겁니다. 다 빚내 산 겁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경제 성장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더 어렵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2의 서브프라임 될 거라고 지금 제가 기사 써놨죠. 네? 그런데 금리를 올리겠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는요 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로요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 붕괴는 이미 기정사실이다,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빚 아니었으면, 가계부채 아니었으면 한국 경제는 진작 망가졌습니다. 정부가 빚내지 않았으면 한국 경제는 진작 망해졌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많이 달려왔는데요. 후쿠시마부터 경제 얘기도 하고 공마옥 전쟁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원전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좀 달려왔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2018년이면 태평양이 모두 오염이 끝난답니다. 태평양이 오염되고 나서 그 태평양을 끼고 살아가는 그 나라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몇몇 소수 엘리트들은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살겠죠.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태평양이 2018년에 오염되면 그냥 죽었다 복창하시면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염돼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항변하실 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나와보십시오. 태평양 오염돼도 나는 살 수 있어.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살 건데? 이민 가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태평양이 오염되면 곧 대서양 인도양도 곧 오염됩니다. 곧 오염됩니다. 해류가 흐르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끊어졌나요? 수영장인가요? 태평양 수영장 여기 오염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2018년까지 오시지 않아도 2018년까지 경제가 붕괴되지 않아도 2018년까지 세상에 아무런 일 없이 여전히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연예인들 나와서 웃기고 쇼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2018년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한부라고 받으시려면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시한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시한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은 2018년이면 삶을 정리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2년 반 남았습니다. 제 설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살자. 내일이면 헤어질 사람처럼. 왜 제가 그 제목을 달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토끼 같은 자식들, 손자들,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그 모든 이들과 헤어지게 될 날이 너무나 임박해 있다.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다. 자연적으로 그렇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 주님 오시니까 산으로 가서 막 기다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다 포기하고 일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학교 다 때려치고 방에 들어와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 거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요. 그 마지막이 가까운 걸 볼수록 너희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으며 남편에게 고맙다 말하지 못했으며 내일이 마지막인 사람들처럼 사랑한다 고맙다 말해 주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들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추락하는 비행기입니다. 이 안에 이게 비행기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안에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이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추락해서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아니 1분 남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뭘 할 겁니까? 남편한테 당신 돈을 그밖에 못 벌어? 자녀한테 너 엄마 이 시험 성적이 뭐야? 여러분 그럴까요? 이제 1분이면 죽습니다. 1분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이 안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당신과 살아 한평생 행복했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내 자녀여서 어머니는 참 행복했다. 아버지는 참 뿌듯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빠 엄마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마지막을 남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 예전에 하지 못했던 따뜻함,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정함, 예전에 하지 못했던 용서. 이제 2년 반의 시간은, 남겨진 2년 반의 시간은, 물론 그 안에도 또 무슨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남겨진 2년 반의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표출해내는, 열매로 나타내는, 내전에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 그게 남겨진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네. 그 뭐라고요? 음식, 지금 장만해 놓으라고요? 여유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피차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이 한번 돼봅시다. 2년 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막나 올라오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장시간 후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본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에 대한 그런 기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자녀와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화신들이, 사랑의 결정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단 마칠게요. 오늘의 예수